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전문 MC들이 레크레이션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 교육입니다. 작게는 캠프파이어부터 크게는 직장 내 워크숍의 세미나까지 구성원을 단합하게 돕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보통은 연령대가 있는 MC분들 또는 전문 강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기회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3년 전 28살에 해외로 6개월간 파견 나가는 대학생 봉사단 200명 정도를 3주간 4차례에 걸쳐서 동기부여 교육을 담당했었죠. 고민을 했어요. 해외 나가 있는 6개월 동안 잘 활동할 수 있게 교육시켜달라는데 일단 레크레이션 강사니까 놀면서 단합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고 안전, 지식, 꿀팁이야 기관 내에서 가르칠 것이고 그 이상이 있을까 생각해봤죠. 초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잘한 교육에 부합하겠더라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글거리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냥 대낮에 앉아가지고 조심을 쓰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이러면서 안 써요. 써도 건강하자, 뭐 후회 없이 하고 오자, 그 이상의 뭐가 없다고.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다들 진지한 생각 중이고 요걸로 얘기를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야겠다. 남들 눈치 엄청 보는 눈치의 민족이라서 주변에서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단이 3주간 교육에 들어가는 첫날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팀별로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가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은지 요걸 생각하고 얘기 나누고 메모지에 다 적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걸 다 취합했고요. 3주 후에 마지막 다짐의 시간 때 프로그램 이름이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200명 모두에게 본인의 다짐의 문구가 하나하나 적혀있는 액자를 만들어서 줬어요. 이게 여러분의 초심입니다. 해외 나가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두세요. 그리고 집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봉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은 ENTJ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ENTJ가 동기부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결단력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거나 결정이 나야만 하죠. 애매한 포지션과 애매한 표현을 싫어합니다. 진짜 딱질색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여기 막대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쪽이면 이쪽이다, 저쪽이면 저쪽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쯤에 있다고 하면 나는 빨강인데 파랑에 좀 가까운 빨강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빨강은 아니야. 이런 거 극혐. 진짜 사람 개미치기야. 오히려 나는 중간에서도 빨강에 좀 가까운 편인데 파랑 4, 빨강 6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아예 둘 중 하나를 완벽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뭐 어디에서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가 뭘 물어볼 때 결정해서 말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호해요. 결정한 게 있으면 세게 확실하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오디오 수음이거든요. 실내에서 하면 안정적이고 고민할 게 별로 없죠. 하지만 배경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가끔은 나가서 찍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장소까지 다 결정을 했어요. 집 앞 공원, 시간은 밤 11시 정도. 그런데 혹시 몰라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밖에 나가서 찍으면 별로일까? 친구는 얘기하죠. 어차피 배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너 조회수 비슷해. 그러니까 안에서 찍어. 그럼 저는 듣고 얘기합니다. 밖에서 찍을게. 그러고 싶어? 그럼 왜 물어본 거야? 개샹 마이웨이. 매사에 그런 편이니까 스스로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단호하게 칼같이 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대담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도전하는 것을 덜 두려워하고 실패에 비교적 이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덜 초조해요.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고민이 있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묘한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ENTJ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요, 스스로 걸어가게 돕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의 결단력 있고 단호하고 대담한 모습에 끌려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죠. 우리를 믿고 의지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만 따르게 만드는 것은 1차원적인 동기부여인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스스로 걷게 도와야 됩니다. 본인이 그 출발 지점에 왜 서게 되었는지 이유 찾는 것을 도와주고 목적지를 찾게 도와주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코스 짜는 것을 도와주죠. 저와 그 친구의 목적지가 다를 수 있겠으나 그중 함께 모이는 경유지가 어디일까를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것. 그리하여 이 이상을 잔소리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성된 조직은 리더가 죽었을 때도 아무 이상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려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언제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일일이 다 코치해 줄 거야. 또는 뭘 언제까지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결국 스스로 걸어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스스로 걸어가게 돕기까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말이죠. 일단 핵심은 나를 믿는 것을 넘어
넘어서 스스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가져야겠죠. 이건 나에 대한 진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진정성, 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를 위하는 사람이지 해치는 사람이 아니며 앞과 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다음은 출발 지점에 서게 된 이유, Y를 설정할 수 있게 돕고요. 목적지, Go를 설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다다를 수 있는 코스가 필요하잖아요. How와 Plan, 어떻게 다다를 것인가. 마지막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돕는 거죠. 개인의 프로세스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요, 그 사이에 분명 공통의 목표가 보일 겁니다. 그럼 이게 조직의 비전이 되는 거죠. 이 비전, 이 조직 차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리더십의 영역인데요, 감성, 온정과 포옹, 경청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만한 거대한 가치를 실현하자는 것도 그 가치들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결국 사람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자립할 수 있게 경청과 이해로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거예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죠.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바마는 추모 연설 끝 무렵에 갑작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S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였죠. 5,500여 명의 국민들은 처음에는 환호성을 지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1분 동안의 노래가 끝날 즈음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날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추모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흑인 노예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18세기 영국 성공의 신부 존 뉴턴은 한때는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종교에 몸담은 그가 죄를 용서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 찬송가에 담았어요. 추모 행사의 성격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통합의 노래고요. 그래서 오바마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통합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사실 노래하는 대통령은 자유분방한 문화를 지향하는 미국에서도 그 케이스가 흔치 않습니다. 다만 오바마는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고, 설교 도중에 함께 찬송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익숙한 포맷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열광한 건 짧은 노래 속에 대통령의 절절한 진지함이 구구절절 묻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노래를 마치고 희생자 9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를 때에는 이 뭉클함을 넘어서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한국에서 했다면 쇼맨십, 쇼통령, 선동 등 엄청난 욕을 먹었겠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당시 추모 자리에 있었던 국민들의 감동을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국민들의 눈은 매서운 법이다. 본능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은 대통령의 진정성은 국정 운영에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게 된다. 실제로 오바마는 2013년 초 재정 절벽 파동, 같은 해의 셧다운 사태, 오바마 케어에 이르기까지 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최종 승자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게끔 만든 거죠. 바로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방법으로 전체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낸다는 사실. 이 추모 연설만 놓고 보면요, 오바마에게 가지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진정성으로부터 나왔죠. 짧지만 강렬한 이 노래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9명의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있음을 명확히 했고, 노래의 가사를 활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모두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노래의 한 곡에 경청과 이해, 감성, 포옹 등 모든 마음을 담아낼 수 있었죠. 더불어 사람들은 노래 앞에서 꽤나 심리적 장벽이 느슨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동기부여의 사례로 생각되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ENTJ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ENTJ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하는 거죠. 유독 울림이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불확실한 세계로 끝없이 몸을 던져서 도전한 이들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산악인 박영석 대장의 말들이 그랬죠. 그는 사실 크게 어떤 얘기들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끝없이 산을 올랐고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런데 사실 MZ세대
세대가 이렇게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세대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없게 이 사회가 만든 것도 있잖아.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지만 가장 많은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 몇 없는 기회 속에서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가장 긴 줄을 서야 하는 세대, 더 이상 모험하지 않는 세대, 하면 된다보다 되면 한다가 더 설득력이 있는 세대, 그리고 여성을 도구로 보지 않는 첫 세대. 여러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미래를 위해 힘들더라도 경쟁의 줄서기를 할 것인가, 껌껌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무모하게 줄에서 나와서 진흙탕에서 구를 것인가. 너무도 극명한 두 갈린 길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자본이 충분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건 어찌 보면 편리야말로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규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ENTJ 여러분, 더 좋은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불편해지십시오. 저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헤쳐나가는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요,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